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부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죠. 어제 북한 재개발 현장과 부산 민주공원, 또 자갈치 시장 등을 찾아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부산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의 주요 경합지로 꼽히는 부산을 찾아 민심 행보에 나선 거죠.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과 비전, 우리 시민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는데요. 여야의 대선 관련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부산 7월 2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문자샵 2252, 샵 2252번입니다. 여러분의 제보 또 방송에 대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재수, 황보승이 의원 연결할 텐데 궁금하신 것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에서 굿모닝 부산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국 주요 뉴스 먼저 살펴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김시현 리포터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역시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부산에 어제 다시 1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 확진자가 다녀간 부산 지역 곳곳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학 중인 학생들 학원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명인데요. 부산 북구의 한 어학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12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 김해 확진자와 접촉한 학원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생과 종사자 116명 전체를 검사한 결과 어제 1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사하구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일하는 강서구 보습학원에서도 확진자 3명이 발생했는데요. 부산시는 다음 주까지 부산 지역 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 8,600여 곳에 종사자 21,600여 명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CT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죠. 네, 부산지검은 최근 고발인 신분인 부산참여연대에 부산시 공무원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9명 중 1명은 부산시 2급 공무원이며 나머지 8명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기소된 해당 공무원은 어제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박형준 시장도 이를 수용하고 오늘 후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검찰이 관련 뇌물 금액이 크지 않다며 공무원들이 기소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며 고발했던 부산참여연대는 4년 전 수사가 봐주기식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을 찾아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산을 찾아 지역 민심 잡기에 돌입했는데요. 첫 방문지는 북한 재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윤 전 검찰총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재개발은 물론 가덕 신공항과 2030 엑스포 유치까지 지역 수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부산시가 공동어시장 공영화 대신 조합 공동법인 중심의 현대화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와 5개 수협이 참여하고 있는 부산 공동어시장 조합 공동법인은 조만간 어시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공영화 방식의 현대화를 파기하기로 한 지 3개월 만인데요. 다만 부산시는 공동법인이 운영하는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5개 수협 중 2개 수협 지분을 인수하고 시장 현대화 후 40년 이상 처분을 제한하는 한편 위판장 중심이 아닌 관광과 창업 등에 특화된 열린 수산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시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KBS 셀라디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2252, 샵 225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민주당의 대선 경선 상황과 관련 이슈 먼저 짚어보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대선 경선 주자들의 TV 토론이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비 후보 9명과 했던 그 토론과는 이제 다른 거죠, 이건. 이제 좀 그때는 이제 컷오프라 그래서 예비 경선을 했던 거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한 6분의 후보들이 전체 10월 10일까지 전체 한 13차례 정도의 TV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6분 사이에 TV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이 6명이다 보니까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 형식의 후보자 TV 토론이 있는가 하면 또 리그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대1 토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의 방식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게 좀 그 6명이 뭐 일괄적으로 5분씩만 써도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토론의 역동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후보자 TV 토론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당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를 도입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메타버스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민주당에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민선거인단 국민경선인단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 경선의 방식을 정당 사상 최초로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정당 사상 최초로 경선 과정에 메타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이게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공간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뛰어넘는 소통 공간이 말하자면 메타버스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들께서 희생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는데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경선을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 경선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7월 26일 날 저희가 메타버스 시연회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예. 향후에 이 앞으로 중앙당 그다음에 6분의 후보자 캠프가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건물 7개 층을 임대를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네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해가지고 후보 대리인 설명회라든지 지지자 간담회라든지 기자 간담회라든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늘 토론은 몇 시입니까? 시간이? 제가 시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예. 나머지 본경선 프로그램 일정이나 내용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최종 후보가 10월 10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주요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좀 풍성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상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짧게요. 일단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제 전체 본경선 프로그램이 이제 세 개 세션으로 나뉘는데 8월 8일까지 이제 슬기로운 후보 생활이라 그래서 이게 열리고 그다음에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난번에 예비 경선 때 선보였던 국민 면접 시즌 2. 요게 이제 8월 29일까지고요. 그다음에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는 순회 경선으로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군요. 10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6명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그 컷오프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6명 중에 결정이 나는 겁니까? 없습니다. 6분 중에 이제 한 분으로 결정이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10월 10일 날에 이제 그 50% 득표를 50%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10월 한 14일이나 15일 정도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2위 주자 사이에. 의원님 저희 제작진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토론 시간이 원래 5시였다가 3시 반이랍니다. 그래요? 축구 때문에 조정이 됐다고 하네요. 예. 최근에 대선 주자들의 경쟁 구도에서 정책 대결 대신에 좀 네거티브 공방전이다 평가가 많거든요. 탄핵 표결 얘기부터 철진한 또 지역주의 논쟁.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논쟁 자체를 스스로 좀 논란을 만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후보들 사이에 이제 공방이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경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기에는 뭐 일부 선을 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이 할만한 경선을 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주고받을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라고 이제 건강한 경선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예비 경선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거나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손톱만한 문제조차도 네. 예비 경선에서 다 걸러지고 논의되고 그러면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예. 본경선 가지고 큰일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검증할 건 검증해야 된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거고요. 일부 선을 넘었다가 또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선을 넘어가지고 돌아올 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네.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이 본 선거보다 원래 더 어렵습니다. 후보 한 명을 뽑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때로는 짜증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강론으로 하나씩 이제 경쟁이 되는 부분, 좀 부딪히는 부분을 보면 좀 피로도가 느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건강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큰 틀에서 보면 큰 틀 이게 뭐 정책 논쟁만 지루하게 하는 것도 국민들 보시기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때로는 이게 뭐 서로 공방도 주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경선 때 이제 눈물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그랬었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 마이크 대고 어떤 눈물이냐 그랬더니 내가 흘린 눈물은 저쪽이 흘린 눈물과 다르다. 뭐 이런 논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리고요 지금 법사위원장을요 배분에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내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도지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당원들도 아마 지금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고 계시고 왜 이런 결정이 났습니까? 난리가 많이 나 있고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러한 합의를 한 것도 이제 민주당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독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 지금 원내 지도부가 지금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 합의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년에 꾸려질 원내 지도부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지 이게 이제 내년 지도부가 해야 될 결정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 지도부는 이게 협상 대상도 내년 되면은 임기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내년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지 이거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합의를 해놓으니까 지지자들이 이제 이 화가 많이 나 있는 그러면 거고요. 이번에 결정한 그 당 지도부에서 그 사전에 이 당내 의원들과 전혀 이 관련된 논의라든지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의원총회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서 바로 표기를 해버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아마 숙지를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이번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이제 재고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내년 당 지도부의 몫인데 사전에 이렇게 합의를 해둔 부분은 문제 소지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에 들어갔을 때 차기 지도부가 차기 지도부의 입지를 상당히 이제 좁게 만든 협상의 여지를 없게 만들어버린 상황에 지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법사위가 이제 월권적 행태를 보이고 이게 상황 노릇해왔던 그 문구는 8월 25일 날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또 개선을 하거든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별로 찬성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찬성 안 하면은 이번에 합의된 것도 전부 다 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내 지도부가 좀 아쉬운 결정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180석을 몰아준 이유가 무엇인데 이걸 다 그렇습니다. 예. 무용지물로 만드냐라는 얘기까지 뭐 들릴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이 부분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바쁘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산 시민들의 출근길과 함께하는 굿모닝 부산을 최연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생생한 뉴스 현장엔 언제나 굿모닝 부산이 있습니다. 네, 6192번님. 대선 후보들의 상대 비방, 아전 인수적인 언행 보면 그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샵 2252, 샵 225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죠. 황고승이 수석 대변인 전향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도 많이 바쁘시죠. 예. 네. 이 얘기부터 우리 좀. 윤석 대표 워낙 바쁘게 다니셔가지고요. 아니 너무 이제 바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네네. 인터뷰 요청드릴 때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유, 네. 저 이 얘기부터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부산 찾았잖아요. 네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로 네. 이제 찾은 지역인데 부산 방문의 의미와 또 어제 보셨잖아요. 하나씩 내용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현장에 제 지인들이나 또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나가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과거 대권 후보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표가 오셨을 때보다 많은 지지 인파들이 모였다. 예. 특히 이제 어제 집중적으로 오신 곳이 제 지역구인 민주공원과 자갈치 시장, 또 자갈치 시장에 오셨을 영도. 때 너무 중구죠. 중구. 예. 예. 네, 호응이 좋다 보니까 예정에 없던 부평 깡통시장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셔서 혹시 당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좀 빨리 빠져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이제 충청권과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특히나 이제 약간 경제 의식을 갖고 있는 최재형 전 원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PK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의식을 하셨는지 어제 부산으로 오셨고 또 이 오찬 장소도 부산의 대표 음식인 이제 돼지국밥 그래요? 그거 드셨더라고요. 대선 예. 소주를 드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우리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부산에 예.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은 제가 부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관심들이 나중에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셨을 때 부산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는 좀 차이가 날 네. 정도로 여기저기 많이 갔거든요. 그리고 네네. 또 가덕신공항이나 원전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혔는데 그 내용 잠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박형준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부산이 부울경 지역의 기반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예.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 원전 문제도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산 분들께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온 네. 언론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실 네. 텐데 치맥 회동 직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네. 정치 논란부터 또 직접적인 이준석 대표의 날선 비판 아닌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치맥 회동 때 대변인님이 함께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옆에 있었죠.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워낙 네.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방송 통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시. 예. 네. 제가 이
방역 기준 때문에 같은 예. 테이블에는 앉지를 못했고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네. 민주당 민주당이 아니죠. 윤석열 총장 대변인 네네. 변호사님된 김병민 대변인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총장 무거운 얘기를 하신 거는 아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정치 선배인 이준석 대표에게 많이 배우겠다. 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부족함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 이준석 대표 따릉이 관련해서 이제 예. 본인이 직접 쓴 책은 아니지만 쓰신 책을 갖고 와서 사인을 받으시면서 학교 때 전후 해방사를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준석 전후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예. 하셨고 또 지금 뭐 입당 시기가 뭐 8월 10일 아니냐 뭐 언론에 그 얘기가 그런 나왔어요. 추측성 예. 기사가 났죠. 근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들은 사람으로서 가령 제가 8월 10일 날 입당을 한다면 그 하루 이틀 전에 꼭 대표께 알려드리겠다. 예.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8월 10일이 나간 건데요. 가령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입당하기 전에 반드시 대표한테 미리 알려드리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네.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그렇게 큰 거물이 입당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날 그 사전에 알려야 된다라는 게 나온 게, 그날 이제 저희 현역 당협위원장 4명이 그 캠프에 대변인과 뭐 상황실장 등으로 예.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당내 주자에게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선거 캠프에 합류해도 좋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당 외 주자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합류가 된 상황인데 그걸 대표한테 미리 의논을 한 것이 아니니까 네, 그런 무슨 얘기인지 연장선상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좀 윤 전 총장 네. 캠프에 이 네. 뭐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합류하고 있잖아요. 이 네, 징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캠프에 직을 맡으신 분은 예. 이학재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님, 그리고 김병민 당협위원장, 함경우 당협위원장 이렇게 4분 정도인데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외곽에서 활동을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 그 식으로 직책을 맡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공당이고 당내 주자들이 있고 또 원칙이라는 게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8월에 안에 입당을 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단계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다만 그날의 분위기나 그 대표나 그 윤 총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얘기를 했던 뭐 대동소이 이런 문구들을 볼 때 네. 입당은 8월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저는 뭐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에 다시 한번 서로가 확인을 한 것이고 네. 늦지 않게 입당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결국 입당하지 않겠냐 이건 그 다 대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묵시적으로. 네. 그러나 이제 시기적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도 그 8월 중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좀 인지를 한 건가요 지금? 저희는 왜냐하면 지금 경선 버스가 8월 그러니까요. 말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입당을 하신다면 그 8월 안에 입당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이제 뭐 그 시기적으로 이게 뭐 초냐 중반이냐 말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지 않겠나. 그러나 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입당하시기까지 많은 고민과 또 변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재형 원장이 입당하시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오르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81님 저희 문자가 의원님께 하나가 왔는데요. 김연아 전 의원이 부동산 4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 의혹인가요? 이게 지금 팩트로 확인은 지금 저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 부동산 정책에 워낙 강렬하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한 말씀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특히 집 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을 본인의 능력이나 필요에 의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악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이 투기의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냐는 또 다른 문제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연아 의원님이 남편이 여기 부산 지역의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본인은 수도권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과 부산의 집이 한 채씩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이 투기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분의 어떤 SH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주택 소유 단순히 많이 했냐 안 했냐보다 이제 어떻게 해서 소유가 됐느냐 그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청취자 문자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좀 소통하는 방송이라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선 주자 얘기는 저희가 계속 좀 나눠야 될 부분 같아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보승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부산 7월 28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